유부김밥 드시고 가세요. 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 재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서연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서연 앞에 서 있던 남편 재민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신은 30억 가지고 도망갔다더니.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딸 하은이 재민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아빠랑 너무 닮았는데? 5년 만에 돌아온 남편, 30억을 들고 도망갔다던 서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시청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노량수산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라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생선 냄새와 바닷바람이 뒤섞인 공기. 그 속에서 한 여자가 작은 자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이었어요. 46살. 빨간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빨아서 색이 조금 바랬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빨강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요.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김 위에 밥을 펴고 단무지와 당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료를 얹었어요. 유부와 고기를 함께 볶은 것이었죠. 큰 팬에서 치익 소리가 났습니다. 간장 향이 진하게 퍼졌어요. 서연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하나, 둘, 셋. 김밥이 쌓여갔죠. 플라스틱 용기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4,000원입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다른 김밥보다 조금 비쌌지만 서연은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펼쳐보니 잔액이 보였습니다. 70만 원. 이번 주 투석비랑 약값 어떡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어봤어요. 투석 한 번에 15만 원. 일주일에 3번. 약값까지 하면 거의 다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새벽 공기 속에서 여자아이가 걸어왔습니다. 얇은 파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14살 하은이었습니다. 아이는 추워서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졌습니다. 투석 받으러 가기 전이라 기운이 없었어요.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금방 따라갈게. 조금만 기다려.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에 김밥 재료 냄새가 묻어 있었지만 하은이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새벽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였습니다. 번호판도 깨끗했고요. 차체도 반짝였어요. 차가 서연의 자판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먼저 내렸어요. 비서였죠. 그는 주변을 살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람 많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통화하는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어요. 49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크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지쳐 보였고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턱수염도 조금 자라 있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어요. 박재민이었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걸었어요. 시장 바닥은 물기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죠. 눈은 계속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찾아다녔던 끝이었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멀리서 빨간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보였어요.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재민의 눈이 그 모습에 고정됐어요. 유부를 볶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큰 팬을 흔들며 간장을 조금씩 넣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 방식 우리 집 김밥.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수첩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서연의 자판대 앞에 손님이 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 4,000원이나 해요? 너무 비싸. 손님이 소리쳤어요. 새벽에 이거 만들려면 손이 나만하질 않아요. 죄송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손님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재민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뎠어요. 쿵! 플라스틱 박스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생선 박스였어요. 얼음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금속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죽었잖아. 서연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당신 죽었잖아.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쳐다봤습니다. 재민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살아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내가 널 찾았어. 서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까지 치렀는데, 관에 들어간 사람을 직접 봤는데, 그럼 누가 내게 장례를 치르게 했는데? 소리가 커졌어요. 울음이 섞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은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았어요. 낯선 남자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9살 때 아빠가 웃으며 안아주던 기억. 아빠 닮았어. 아빠 맞아? 재민이 하은을 봤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하은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컸어? 눈물이 떨어졌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수염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5년 전 기억 속 아빠. 깨끗한 얼굴, 밝은 웃음.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수척하고 지쳐 보였어요. 턱수염도 있고 주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어요.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정말 아빠야? 서연이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딸이 떨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소음에 묻혔어요. 생선 경매 소리, 상인들 목소리, 트럭 소리. 서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민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목소리에 애원이 담겼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당신 정말 살아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재민이 말했어요.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물러났습니다. 새벽 시장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해와 거짓말,
그리고 생존의 시간들. 하은이는 여전히 엄마를 붙잡고 있었어요. 낯선 남자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닮았지만 많이 달랐어요. 죽었다고 들었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가족의 운명이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색 차 안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망원 렌즈로 서연과 재민을 찍었어요. 세라 쪽 사람이었어요. 감시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검은 차 안에서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부회장님이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세라 쪽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텔레비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운물류 그룹 대한해운 부회장 박재민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사고 현장이었어요. 부서진 차, 깨진 유리, 검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보였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9살 하은이가 엄마 옆에 서 있었어요. 아이도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쪽에서 세라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살의 세라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입꼬리에 미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장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연의 집이었습니다. 아파트였어요.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은이가 거실에서 쓰러졌어요. 엄마, 비명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달려왔어요.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붓고 숨이 가빠졌어요. 하은아, 하은아.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신장이 안 좋습니다. 투석이 필요해요.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서연이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투석비가 얼마나 드나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5만 원 정도예요. 약값은 별도고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70만 원. 한 달만 버티면 아니, 일주일도. 손이 떨렸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투석비, 약값, 검사비.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라가 서 있었어요. 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새언니. 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모. 서연이 대답했어요. 세라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값비싼 가구들, 넓은 거실. 오빠 없는 집에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세라의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회사 명의예요.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죠.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하은이가 아픈데. 그건 새언니 문제예요. 회사하고는 상관없어요. 세라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파란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2달 안에 나가세요. 전기도 끊을 거고요. 카드도 정지됐어요. 며칠 후였어요. 깜깜한 집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겼어요. 서연이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하은이가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추워. 조금만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서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집 앞에 나왔어요. 문 앞에 경고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였어요. 퇴거 경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잠깐만 숨자. 금방 돌아올 거야. 짐을 쌌어요. 크지 않은 가방 2개, 옷 몇 벌과 하은이 약, 통장.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한편 시골이었어요. 외딴 별장이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안에 병실이 있었어요. 재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호흡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어요. 세라가 들어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 대답은 없었습니다. 재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회사는 내가 다 차지할 거야. 넌 계속 여기 있어. 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도 곧 요양원 보낼 거고, 그럼 다 내 거야. 세라가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재민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어요. 눈이 떠졌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어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세라가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본부장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세라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세라가 별장에 도착했어요.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오빠.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재민이 세라를 봤습니다. 세라야, 여긴 어디야? 오빠 치료하던 곳이에요. 서연이는? 하은이는? 재민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세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 새언니가 30억 들고 도망갔어.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 사고 나고 한 달 뒤에 회사 돈 30억이 빠졌어요. 새언니 통장으로. 세라가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파란색 봉투에 들어있었어요. 증거도 있어요. 새언니가 돈 가지고 사라졌어요. 재민은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세라야, 서연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세라가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오빠, 지금은 쉬어야 해요. 몸이 아직 약해요. 하지만 오빠가 깨어난 거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오빠가 죽었다고 발표했어요. 지금 오빠가 살아났다는 걸 알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다 무너져요. 재민은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나 지금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오빠 이름으로. 오빠가 나타나면 내 권한이 다 사라져요. 세라의 얼굴에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여기 있어야 해요. 조용히. 재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세라야, 넌 지금. 오빠 이해해요. 난 평생 오빠 그늘에서 살았어요. 이젠 내 차례예요. 세라가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었어요. 재민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깜깜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산만 보였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어?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누우셔야죠. 잠깐만요. 본부장님께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재민은 알았습니다.
감금당했다는 걸. 며칠 후였어요. 재민은 비서 최강우를 몰래 불렀습니다. 강우야. 부회장님. 최강우가 놀랐습니다. 조용히 해. 세라가 들으면 안 돼. 부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서연이 찾아줘. 세라 모르게. 알겠습니다. 최강우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흔적은 계속 끊겼어요. 주소지 변경 기록 없음. 병원 기록 없음. 휴대폰도 해지됐어요. 부회장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웠습니다. 최강우의 보고였습니다. 재민은 알았어요. 세라였다는 걸. 재민은 몰래 수첩을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1일차 단서 없음. 51차 시장 인근 목격담. 201차 노량수산시장 가능성.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수산시장이었어요. 서연과 재민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30억이 뭐예요? 난 그런 돈 본 적도 없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울먹였어요. 재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세라가 거짓말한 거야. 우리 둘을 갈라놓으려고. 그럼 하은이는 왜 이렇게 아픈데?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안해. 난 갇혀 있었어. 갇혀 있었다고요? 세라가 날 숨겼어. 아무도 내가 살아있는 걸 몰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멀리서 검은 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라 쪽 사람이었어요.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 안의 남자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서연과 재민이 마주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본부장님, 사진 보냅니다. 대한해운 본사였어요. 20층 전략 본부장실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세라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44살.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빠가 저 여자를 찾았군.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세라가 법무팀장을 불렀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팀장님. 네, 본부장님. 서연이 쪽 기록, 최대한 더 지워요. 병원 기록, 은행 거래, 다. 이미 다 지웠는데요. 더 철저히요. 흔적이 남으면 안 돼요. 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이었어요. 재민이 별장에서 깨어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이었어요. 재민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간호사는 1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재민이 창문 밖을 봤습니다. 2층이었어요. 높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나무가 있었어요. 굵은 소나무였습니다. 재민이 침대 시트를 묶었습니다. 길게 이었어요. 창틀에 묶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누워 있어서 몸이 약했어요.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재민이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달빛만 있었어요. 1시간쯤 걸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재민이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동전을 넣었어요. 강우야, 나야. 부회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위치 추적해. 데리러 와. 1시간 후 최강우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어요. 재민이 차에 올랐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부터 찾아야 해.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세라가 서연이 기록을 다 지웠어. 하지만 분명 어딘가 있을 거야. 최강우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병원, 은행, 관공서 다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단서가 나왔어요. 부회장님, 수산시장 근처에서 목격담이 있습니다. 확실해? 100%는 아니지만 유부 볶는 김밥을 판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재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집 김밥이야. 서연이가 만드는. 그렇게 1년을 더 조사했습니다. 노량수산시장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드디어 만났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어요. 세라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세라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30억 횡령 증거라고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서연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어요. 이 정도면 믿을 거야. 세라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알았어요. 이사회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어요.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이었어요.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2분기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는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남이었어요. 큰 저택이었습니다. 인철의 집이었어요. 인철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75살.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세라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왔니? 네.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세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치매 초기래요. 인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한데?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대요. 요양원? 난 안 가. 인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세라야, 난 괜찮아. 하지만 세라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인철의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인철과 친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70대였습니다. 인철이 요즘 어때? 괜찮아. 그냥 그렇지 뭐.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안주로 파전이 나왔어요. 근데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재민이 죽고 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인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참 안 됐네. 좋은 며느리였는데. 그래. 김밥 참 잘 만들었지. 인철이 웃었습니다. 유부를 고기랑 같이 볶아서 넣는 거 있잖아. 우리 집 비법이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김밥. 맛있었지. 우리 마누라가 서연이한테 배운 거야. 나만 알려준 거래. 인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알았어. 조금 있다. 지금 드셔야 해요. 세라가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인철이 받아서 물과 함께 삼켰어요. 세라가 나갔습니다. 인철은 술을 다시 마셨어요. 하지만 조금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철아, 괜찮아? 응, 괜찮아. 머리가 무거웠어요. 복도였습니다. 세라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밥이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애야 해. 세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예약 확정하세요. 다음 주에. 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재민이 최강우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구석 자리였습니다. 강우야,
사고 당시 기록 있어? 네. 선박 CCTV 백업 서버 위치 확인했습니다. 최강우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날 배차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부회장님 차가 갑자기 경로를 바꿨어요. 누가 유도한 것 같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세라가 5년 전부터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를 모아. 확실한 증거. 알겠습니다. 한편 수산시장이었어요. 서연이 자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투석을 마치고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아까 그 아저씨 정말 아빠야?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근데 왜 우리 안 찾아온 거야? 못 찾아온 거야. 고모가 가뒀대.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모가? 응. 아빠 살아있는 거 숨기고. 서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돌아왔어. 눈물이 흘렀어요. 밤이었습니다. 세라의 집이었어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세라가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빨간 와인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오빠, 나한테 이기지 못해. 혼잣말이었습니다. 새언니도 아버지도 다 내가 정리할 거야.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 승합차가 인철의 집 앞에 섰어요. 흰색 차였습니다. 옆면에 그린힐 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세라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 가실 준비 되셨어요? 인철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세라야, 난 정말 안 가도 되는데.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요양원이 좋대요. 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간호사 2명이 인철의 짐을 들고 나왔어요. 크지 않은 가방이었습니다. 인철이 차에 올랐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린힐 요양원이었어요.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았어요. 인철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좀 이따가요. 건강 좋아지시면. 세라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인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편 수산시장이었어요. 서연이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옆에서 한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50대였어요. 과일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봉사 가는 날이죠? 네, 언니. 요양원 봉사 가요. 김밥 가져가려고요? 네. 어르신들 좋아하시거든요. 서연이 김밥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어요. 10줄이었습니다. 유부 볶은 거 넣었어요. 특별하게. 아, 그 맛있는 거.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네. 서연이 용기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파란색 보자기였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서연이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갔어요. 그린힐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였어요. 깨끗했습니다.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봉사 왔어요. 서연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아, 서연 씨. 오셨어요. 오늘은 2층으로 가시면 돼요. 직원이 안내했어요. 2층 휴게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10분쯤 되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이었어요.
서연이 김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들, 김밥 가져왔어요. 오, 고맙네. 어르신들이 좋아했어요. 서연이 김밥을 한 분 한 분 나눠드렸습니다. 인철도 거기 있었어요.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인철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김밥 드실래요? 인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봤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 봉사 온 사람이에요. 김밥 드세요. 서연이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인철이 받았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멈췄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유부와 고기가 함께 볶아진 맛이었습니다. 간장 향이 났어요. 이건 인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집 며느리 김밥이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예. 인철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서서연이야?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철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 정말 너야? 네, 아버님. 저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여기? 아버님은 왜 여기 계세요? 세라가 날 여기 보냈어. 인철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3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연두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 명찰이 걸려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 한지우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인철이 지우를 봤어요. 괜찮아. 하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어요. 그럼 천천히 드세요. 전 다른 어르신들도. 서연아, 잠깐만. 인철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님. 나중에 얘기 좀 하자. 세라 몰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봉사가 끝났어요. 서연이 나가려는데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네. 아까 그 어르신 박인철 어르신 아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제 시아버님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어르신이 김밥 드시고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평소엔 멍한 편인데 오늘은 눈빛이 또렷하셨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치매라고 들었는데 이상하네요. 서연이 지우를 봤어요. 선생님,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아버님 좀 살펴봐 주세요. 정말 치매가 맞는지. 알겠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인철의 물리치료를 했어요. 치료실이었습니다. 조용한 방이었어요. 어르신, 팔 들어보세요. 인철이 팔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리 움직여 보세요. 인철이 따라했어요. 지우가 관찰했습니다. 인철의 움직임은 정상이었어요. 인지도 괜찮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수요일.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미역국이랑 생선. 정확했습니다. 이 어르신 치매가 아닌데? 지우가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인철이 약을 받았어요. 간호사가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세요. 흰 알약 3개였어요. 인철이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인철이 약을 뱉어냈어요. 휴지에 싸서 숨겼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 인철이 생각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지우가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서연 씨, 저 지우예요. 네, 선생님. 어르신 상태 이상해요. 치매 증상이 일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날은 멍하고 어떤 날은 또렷해요. 약 때문인 것 같아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약이요? 네.
투여 기록 봤는데 이상한 약이 섞여 있어요. 고모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만날 수 있을까요? 세라 본부장 몰래요. 해볼게요. 동선이랑 CCTV 사각지대 확인해 볼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밤 8시였어요. 지우가 서연을 요양원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CCTV 안 찍혀요. 서연이 들어왔어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복도를 확인했어요. 빨리 가세요. 10분밖에 없어요. 인철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인철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들어왔어요. 서연아. 인철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연아, 세라가 약을 쓴다. 인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멍해지는 날이 있어. 약 먹으면. 아버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것도 세라 때문일지 몰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재민이한테 닿게 해야 해. 아버님, 재민 씨 살아계세요. 뭐? 인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고모가 숨겼대요. 재민이가 살아있어? 눈물이 났어요. 인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그럼 우리 다시 싸울 수 있어. 네, 아버님. 문이 노크됐어요. 지우였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나가셔야 해요. 서연이 일어났어요. 아버님, 다시 올게요. 조심해라. 서연이 나갔습니다. 인철은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요양원 2층 휴게실이었습니다. 인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멍했어요.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살아 있었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였어요. 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님, 여기서 얘기해요. 네, 본부장님. 두 사람이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휴게실에서 1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인철이 멍한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 쪽 기록 더 확인했어요? 세라의 목소리였어요. 네. 은행 거래 내역도 다시 지웠고요. 병원 기록도 손봤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쪽은요? 약물 투여 기록은 별도 보관 중입니다. 진단서도 우리 사람으로 받았고요. 인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역시 세라가 약을. 오빠 쪽은 어때요? 부회장님 행방은 여전히 파악 안 됩니다. 계속 찾아요. 오빠가 움직이기 전에 막아야 해요. 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갔어요. 인철은 계속 멍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또렷했어요. 법인차 배정표 요양원 계약서 어디 있지? 오후였습니다. 지우가 인철의 물리치료를 했어요. 치료실이었습니다. 어르신, 팔 올려보세요. 인철이 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우가 메모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오른손 떨림 약물 투여 후 2시간. 이제 다리 굽혀보세요. 인철이 따라했어요. 지우가 계속 관찰했습니다. 패턴을 기록했어요. 약 먹은 날 멍함, 손 떨림. 약 안 먹은 날 정상, 또렷함. 이건 명백한 약물 조작이야. 지우가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연이 다시 요양원에 왔어요.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보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파란색 보자기였습니다. 어르신들, 김밥 가져왔어요. 휴게실이었어요. 서연이 김밥을 나눠드렸습니다. 인철에게도 줬어요. 어르신, 드세요. 인철이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유부와 고기볶음 맛이었습니다. 인철의 눈이 또렷해졌어요. 고맙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인철이 서랍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옆에 있는 작은 서랍이었어요. 서연이 눈치챘어요. 저 서랍? 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조금. 잠시 후였어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복도로 나갔어요. 지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후 선생님. 네. 아버님, 방 서랍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우가 인철의 방에 들어갔어요. 어르신,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응. 인철이 치료실로 갔습니다. 지우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법인차 배정표였어요. 5년 전 날짜였습니다. 요양원 계약서도 있었어요. 세라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조심스럽게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서연이 다시 왔습니다. 지우가 작은 USB를 건넸어요. 여기 있어요. 서류 사진이랑 약물 기록이요. 고마워요, 선생님. 서연이 USB를 보자기에 숨겼습니다. 김밥 밑에 넣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에서 한 남자가 서연을 봤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라 쪽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어디서 본 얼굴인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연을 몰래 찍었습니다. 서연이 요양원을 나갔어요. 지우가 따라 나왔습니다. 서연 씨, 조심하세요. 네. 아까 로비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 찍는 것 같았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모 쪽 사람일 거예요.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재민이었어요. 최강우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이었어요. 강우야, 사고 때 CCTV 찾았어? 네. 백업 서버 위치 확인했습니다. 최강우가 노트북을 켰어요. 영상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사고 당일이었어요. 재민의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배차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화면에 표시가 됐습니다. 원래 경로는 이쪽인데 갑자기 이쪽으로 갔어요. 누가 지시했어? 법무팀장이요. 세라 본부장 지시받고요. 재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증거 확실해? 네.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재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라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료 안전하게 보관해. 나중에 쓸 거야. 알겠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서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좁았습니다. 하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투석 받고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응, 하은아. 서연이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투석 어땠어? 괜찮았어. 근데 좀 피곤해.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은아,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올 거야. 서연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USB가 나왔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증거 모았어요. 만나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수산시장에서. 서연이 USB를 꼭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같은 시각이었어요. 세라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라가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사진 보냅니다.
요양원에서 찍은 서연의 사진이었어요. 세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새언니가 아버지를 만나고 있었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계속 감시해요. 움직임 다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라가 창밖을 봤어요. 밤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새언니, 뭘 준비하는 거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난 항상 한 발 앞서 있어.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증거를, 재미는 계획을, 세라는 방해를. 폭풍 전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7시였어요. 서연이 하은을 깨웠습니다. 하은아, 일어나야지. 투석 받으러 가야 해. 하은이 눈을 떴어요.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숨쉬기 힘들어. 하은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은아. 하은이의 다리를 만져봤어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눌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병원 가자. 빨리. 서연이 하은을 업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하은을 진찰했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부종이 심각합니다. 투석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지금 상태로는 6개월이 한계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검사부터 해보시죠. 어머니가 적합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부적합이에요. 네. 혈액형은 맞는데 조직 적합성이 안 맞아요. 서연이 무너졌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엄마인데 왜 못해주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실이었어요. 하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서연이 들어왔어요. 눈물을 닦고 왔습니다. 엄마, 검사 어땠어?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서연이 거짓말했어요. 하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나 견딜게.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애써 웃는 얼굴이었어요. 김밥 팔면 돼. 돈 모으면 되지. 서연이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오후였어요. 수산시장이었습니다. 재민이 왔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자판대 옆에 섰어요. 하은이 상태 어때? 안 좋아요. 이식이 필요한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검사 받을게. 재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요? 응. 아빠니까. 재민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차가 들어왔어요. 흰색 승합차였습니다. 구청 단속반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단속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상인들이 급하게 물건을 치웠어요. 공무원 3명이 내렸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여기 허가 안 된 자판입니다. 철거하세요. 한 공무원이 서연의 자판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전 매일 여기서 허가증 있어요? 그게 없는데. 그럼 안 됩니다. 치워요. 공무원들이 자판을 들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였어요.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장철수였어요. 시장 상인회장이었습니다. 철수 형님. 서연이 반가워했어요. 이 아줌마 우리 시장 오래된 분이에요. 봐주세요.
규정이 규정입니다. 다음 주까지만요. 허가받게 도와줄게요. 철수가 공무원을 설득했어요. 공무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만이에요. 그때까지 허가 못 받으면 철거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이 갔어요. 철수 형님 고마워요. 괜찮아. 근데 허가는 받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철수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서연이 김밥을 빨리 말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엄마. 옆에 있던 하은이 놀랐습니다. 재민이 달려왔어요. 괜찮아?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응, 괜찮아요. 서연이 손을 빼려 했어요. 재민이 놓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으로 감싸줬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고모가 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서로를 봤어요. 5년 만에 다시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우였습니다. 서연 씨. 네, 선생님. 어르신 쪽 증거 거의 다 모았어요. 약물 기록, 진단서 날짜, 담당자 이름. 정말요? 네. 이제 재민 부회장님한테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서연이 재민을 봤습니다. 당신 들었죠? 응. 고마워. 재민이 핸드폰을 받았어요. 지우 선생님, 재민입니다. 부회장님, 자료 USB로 정리했어요. 서연 씨 통해 전달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제 검사 좀 해주세요. 이식 적합성 검사요. 지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은이 때문이시군요. 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병원 오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이 재민을 봤습니다. 정말 검사 받을 거예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하지만, 서연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5년 동안 못 지켜줬잖아. 이제라도 해야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서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이었어요. 별이 없었습니다. 하은아, 조금만 참아.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한편 재민의 숙소였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최강우가 구해준 곳이었어요. 재민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하은이 검사 내일. 증거 수집 완료 직전. 세라 대응 준비 중.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가족 지키기 최우선. 수첩을 덮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희망이 생길지도 몰랐어요. 아니면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사람은 함께였어요. 서현, 재민, 그리고 하은. 가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재민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체열을 했어요. 조직 적합성 검사였습니다. 부회장님,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빨리 해주세요. 급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의사가 재민을 불렀습니다. 부회장님,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적합입니다. 의사가 웃었습니다. 조직 적합성도 괜찮고요. 혈액형도 맞아요. 수술 가능합니다. 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네. 바로 수술 일정 잡으시겠어요? 네. 빨리 해주세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였어요.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한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재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적합이래. 정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수술 가능하대. 당신. 서연이 재민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이제라도 해서. 두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세라 쪽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재민과 서연이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본부장님, 부회장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뭐하러? 서연 씨랑 같이 있고요. 이식 검사 받은 것 같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진 보내요. 지금 당장. 세라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진이 도착했어요. 재민과 서연이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라가 핸드폰을 책상에 던졌어요. 오빠가 새언니 때문에 이를 갈았습니다. 세라가 법무팀장을 불렀어요. 팀장님, 지금 당장 와요. 잠시 후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불러서 왔습니다. 오빤 막아야 해요. 수술 못하게. 어떻게요? 병원 쪽에 압박하세요. 법무팀 통해서. 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술 위험성 언론에 흘리고요. 담당 의사도 흔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서연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체부였어요. 내용 증명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서연이 받았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뜯어봤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경고장. 대한해운 법무팀.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안을 읽었습니다. 귀하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손해배상 청구 예정. 서연이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선생님, 내용 증명이 왔어요. 저도 왔어요. 요양원 쪽으로.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겁주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버티세요. 네.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편 재민이었어요. 최강우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강우야, 선박 CCTV 가져왔어? 네. 일부만요. 전부는 아직이고요. 최강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5년 전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재민의 차가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이 차가 부회장님 차예요. 응.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경로가 바뀌었어요. 영상에서 차가 다른 길로 꺾었습니다. 누가 유도한 거예요? 이 신호. 최강우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통신 기록이 보였습니다. 법무팀에서 지시했어요. 그리고 여기. 최강우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라 본부장 통화 기록이에요. 재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세라가 5년 전부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계획적이었어. 날 죽이려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를 죽이려고. 최강우가 조용히 기다렸어요. 재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증거 더 모아.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요양원이었습니다. 세라가 왔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인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인철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니? 네. 약 가져왔어요. 세라가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인철이 약을 봤어요.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뭐야? 새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바꿨대요. 난 안 먹어. 인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드세요. 안 그러면 뭐? 여기서 평생 못 나가실 거예요. 세라가 인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인철이 세라를 바라봤어요. 너 선을 넘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세라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선은 이미 넘었어요. 5년 전에. 무슨 뜻이야?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여기 계세요. 세라가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인철은 혼자 남았어요. 약봉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재민아, 빨리 와야 한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라의 사무실이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주주총회 준비 다 됐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세라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회장 직무정지 신청서예요. 법원에 제출하세요. 네. 오빠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서도 함께요. 하지만 빨리요. 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가압류 신청도요. 오빠가 재산 못 움직이게.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세라가 창밖을 봤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새언니도 하은이도 다 막을 거예요.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한편 재민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회장님, 수술 일정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고맙습니다. 재민이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 날짜 나왔어. 다음 주 월요일.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요. 하은이한테 말할게요. 재민이 창밖을 봤습니다. 하은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지켜줄게. 혼잣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세라와 재민. 두 사람은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막으려고, 한 사람은 지키려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주주총회 당일이었습니다. 대한해운 본사 대강당이었어요. 넓은 홀이었습니다. 무대 앞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이사들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객석에는 주주들이 앉아 있었어요. 100명쯤 되었습니다.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본부장 박세라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세라가 미소를 지었어요. 먼저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왔어요. 매출, 영업이익, 전년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는 계속 발표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인철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팡이 없이 두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저분이 창업주 아니야?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다던데?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인철이 천천히 무대로 걸어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주 박인철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인철이 선언했어요. 주주들이 놀라서 서로를 봤습니다. 세라가 약물로 날 조작했습니다.
세라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증거가 있어. 인철이 손짓했습니다. 지우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연두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린힐 요양원 물리치료사 한지우입니다. 지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것은 어르신 약물 투여 기록입니다. 화면에 기록이 떴어요. 이 약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투여 시간표입니다. 상세한 표가 나왔습니다. 세라 본부장이 직접 지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걸어 들어왔어요.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왜 여기? 저는 새벽 시장에서 김밥 파는 사람이에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이상해요. 서연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아버님이 치매라면 왜 제 김밥 맛을 기억하셨을까요? 유부하고 고기 볶은 거. 우리 집만의 방식이에요. 아버님은 한 입 드시고 바로 아셨어요. 저라는 걸. 주주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치매 환자가 그럴 수 있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강당 연문이 열렸어요.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최강우가 함께였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부회장님? 죽었다던데? 살아계셨어? 주주들이 놀랐습니다. 재민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세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빠, 세라야. 재민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5년 전 사고. 내가 만든 거지?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어. 최강우가 노트북을 들고 올라왔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사고 당일입니다. 최강우가 설명했어요. 부회장님 차가 갑자기 경로를 바꿨습니다. 화면에서 차가 다른 길로 꺾었어요. 이건 법무팀 지시였습니다. 통신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세라 본부장 통화 기록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일치했어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세라가 소리쳤어요. 오빠, 새언니한테 또 속는 거야? 세라야. 재민이 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속은 건 나야. 내가 우리 가족을 속였어.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다 알아. 날 3년 동안 숨긴 것도, 서연이 기록 지운 것도, 아버지 약물 조작한 것도. 재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날 죽이려 한 것도. 세라가 할 말을 잃었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사 한 명이 일어났어요. 표결하겠습니다. 박세라 본부장 해임권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어요. 대부분이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렸어요.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세라 씨, 존속살인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세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 하지만 경찰이 다가왔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세라가 재민을 봤어요. 오빠 끝까지 새언니 편이야? 세라야, 이건 편이 아니야. 진실이야. 재민의 목소리는 슬펐어요. 세라가 끌려갔습니다. 무대 위에 재민, 서연, 인철이 남았어요. 인철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수고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버님. 서연이 인철을 꼭 안았습니다. 재민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계속 터졌어요. 플래시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날이었어요. 주주총회 다음 날이었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하은이 병실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의자 2개. 하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재민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하은아. 네, 아빠. 하은이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내일 수술하면 아프지 않을 거야. 응.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응? 사실 아빠를 원망했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우릴 버리고 갔나 싶었어. 왜 엄마랑 나만 힘들게 사나 싶었어. 재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은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살아있는데도 너희 곁에 못 갔어. 이제는 알아. 아빠도 힘들었다는 거. 하은이가 아빠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내일 수술해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재민이 하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복도였습니다. 서연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제발,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혼잣말이었어요. 하은이만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철이 다가왔어요. 갈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님.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잘 될 거야. 재민이도 하은이도. 인철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아버님. 서연이 인철의 손을 잡았어요.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재민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이었어요. 하은이도 갈아입었습니다. 작은 수술복이었어요. 복도였어요. 긴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어요. 2대의 침대가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재민과 하은이었어요. 서연이 하은 침대 옆을 걸었습니다. 하은아, 무섭지? 아니, 괜찮아. 하은이가 웃었어요. 애써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잘 견딜게. 우리 딸 최고야. 서연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수술 중 표시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서연을 봤어요. 걱정하지 마. 당신 조심해요. 응. 곧 올게.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술 중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빨간 불이었어요. 서연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인철이 옆에 앉았어요. 최강우도 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잘하실 겁니다. 네, 그러겠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우도 왔습니다. 서연 씨, 물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4사람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서연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인철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수술 시작한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안이었어요.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사 3명, 간호사 4명이 있었어요. 모두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 신장 적출 완료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어요. 하은이 쪽 준비됐습니다. 다른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식 시작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신장이 옮겨졌어요. 의사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혈관 연결 중입니다. 맥박 정상입니다. 혈압 안정적입니다. 간호사들이 계속 보고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수술실 밖이었습니다. 서연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철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서연아, 이거라도 마셔. 고마워요. 서연이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웃었어요. 두 분 다 안정적이에요. 재민 씨도 하은이도.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철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우가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축하해요, 서연 씨. 2시간 후였어요. 회복실이었습니다. 재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여기. 당신. 서연이 달려왔어요. 수술 끝났어요. 성공했어요. 하은이는 괜찮대요. 안정적이래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옆 침대에 하은이 있었습니다. 아직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하은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하은아. 서연이 하은에게 갔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옆을 봤어요. 재민이 보였습니다. 하은아. 재민이 손을 뻗었어요. 하은이도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이 닿았어요. 고마워, 아빠. 천만에. 우리 딸. 서연이 두 사람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인철이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얘들아. 혼잣말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돌아왔구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이었어요. 회복실은 조용했습니다. 재민과 하은이 잠들어 있었어요. 서연이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혼잣말이었어요.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하은이가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도 사라졌어요. 엄마, 나 학교 갈게. 조심히 가. 점심 도시락 챙겼어? 응. 하은이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밝은 표이였어요.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투석 없이 학교에 다니는 게 3개월째였어요. 서연이 창문으로 하은을 봤습니다. 건강해졌어. 혼잣말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행복한 눈물이니까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수산시장이었어요. 서연이 자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앞치마를 벗었어요. 마지막으로 접었습니다. 김밥 재료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장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서연 씨, 정말 가는 거예요? 네, 형님. 이제 집으로 가요. 아쉽네. 김밥 맛있었는데. 가끔 놀러 올게요. 김밥 만들어 올게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왔어요. 서연 씨, 잘 살아요. 행복하세요. 하은이 건강 챙기고요. 상인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인사했어요. 다들 고마웠어요. 덕분에 버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4시에 여기 와서
김밥 팔던 게 어제 같은데. 이제 안 나와도 돼요. 좋은 일이잖아요. 장철수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자판을 봤어요. 고마웠어, 너도. 혼잣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큰 집이었습니다. 재민의 집이었어요. 2층 양옥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었어요. 5년 전 서연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현관 앞이었어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부였어요. 재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베이지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서연아, 여기 내 집이야. 돌아와. 정말 들어가도 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재민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었어요. 넓고 밝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소파, 식탁, 텔레비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응. 내가 돌아올 거 알았으니까. 서연이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소파를 만졌습니다. 식탁도 만졌어요. 다시 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집이다. 하은이가 거실로 뛰어왔어요. 내 방도 그대로 있어? 그럼, 다 그대로야. 재민이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우와, 내 인형들도 있어.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과 재민이 웃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철이었어요.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왔다. 인철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도 있니? 네, 아버님. 서연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았다. 인철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식탁이었어요. 서연이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유부와 고기를 함께 볶았어요. 간장 향이 났습니다. 칙. 팬에서 소리가 났어요. 김밥을 썰었습니다. 한 접시 가득 담았어요. 식탁에 올렸습니다. 자, 드세요. 인철이 김밥 하나를 집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래, 그 맛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맛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아버님, 서연아, 고맙다. 내가 우리 집을 살렸어. 인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재민이 김밥을 먹었어요. 역시 이 맛이야. 우리 집 김밥. 하은이도 먹었습니다. 맛있어. 엄마 김밥 최고야. 네 사람이 웃었어요. 재민이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마. 응? 새벽 시장 안 나가도 되잖아. 서연이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안 나가도 돼요. 평범하게 살자. 우리, 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인철이 손자를 봤어요. 하은아, 건강해져서 좋구나. 네,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요. 다행이다. 우리 손녀.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은 밝은 저녁이었어요.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원에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 도시락도 이 김밥이야. 알았어. 만들어줄게. 나도 도시락 싸줘. 재민이 웃었어요. 당신도요? 응. 회사 가서 먹을래.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것도 싸야겠네요.
나야 좋지. 인철도 웃었어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눈물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김밥 한 줄이 가족을 다시 살렸습니다. 유부와 고기를 함께 볶은 김밥. 그 맛이 기억을 깨웠고요. 그 맛이 진실을 찾게 했습니다. 그 맛이 가족을 다시 모았어요. 이제 서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추운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하은이는 건강합니다. 재미는 가족 곁에 있어요. 인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함께였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어요. 김밥 한 줄이 가족을 다시 살렸습니다. 새벽 4시 수산시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5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도 진실은 빛을 잃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기억, 남편의 믿음,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모두를 지켰습니다. 유부와 고기를 함께 볶은 김밥. 그 특별한 맛이 열쇠였어요. 가족만 아는 비법이 진실을 찾게 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새벽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하은이는 건강해졌고요. 재미는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